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두대간 호랑이 탐사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광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으로 탐사 추진력을 증가시켜주세요. 지난 2주간에도 탐사를 계속 했는데요. 이번에는 가축을 습격한 동물을 잡아서 방사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스라손이었다는 내용과 동물 촬영 결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떨결에 잡았다가 풀어준 스라손이 이야기인데요. 줄거리를 요약하면 2023년 8월경 경북 중부 한 농장에서 키우던 닭이 계속 뜯어먹혀 포획틀을 설치했는데 고양이와 비슷한 동물을 잡았지만 얼굴 생김새가 고양이와 다르고 귀에는 스라손이와 같은 털뭉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마징가제트 머리와 같이 특이한 모습의 고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보를 주신 분은 남편은 농장을 운영하시고 부인은 미용실을 하십니다. 당시 너무 특이한 동물이어서 동네 분들에게 물어보니 살그 한 종류라고 했다고 하며 사진을 찍고 포획틀에서 꺼내어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닭은 10마리 이상이며 특이사항으로 잡으면 물어가지 않고 내장만 빼먹고 다음날 다른 닭을 똑같은 방식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장소에서 3km 이격된 마을에서 2021년 5월경 아주머니가 고사리 꺾다가 고사리 군락지에서 고양이 성체 사이즈의 스라소니를 목격했으며 2025년 3월경에는 이 장소에서 2km 이격된 도로 주변에서 식당 일을 마치고 자차 퇴근하던 아주머니가 진돗개 크기의 스라소니를 목격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목격담 2개와 포획 후 살려준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보면 분명히 스라소니가 주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장소는 백두대간 호랑이 탐사TV가 보유한 영상 중에 1985년경까지 스라소니가 살았다는 지역과 2km 인근 지역이어서 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스라소니 포획담은 얼떨결에 스라소니를 포획했고 그 동물이 스라손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동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인근 지역 목격담과 함께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골에서 스라손이 이야기가 별로 없는 이유는 삭과 스라손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쾡이의 한 종류로 알고 있다 보니 목격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면 바로 이 동물이라고 진술이 나옵니다. 스라소니 목격담과 포획담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을 시 별도의 영상으로 인터뷰 내용과 지도를 포함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주간 무인 카메라 촬영 결과입니다. 어리고 작은 살쾡이가 비탈면을 올라가네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살쾡이가 비탈면을 뛰어가고 있습니다. 1시간 후에는 어미 살쾡이와 비탈면을 내려가네요. 다시 한번 확대해 보면요. 어미 살쾡이의 뒤꿈치와 꼬리가 보입니다. 다음 지역은 경북 동부 국립공원 인근 도로 밑의 암거입니다. 살쾡이가 지나가네요. 이 지역은 지상 1.5m의 핥힌 자국을 보고 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한 동물이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니까 수달이었습니다. 수달이 도로 및 암거 밑으로 이동하네요. 이 암거는 비가 그치면 마르는 건천인데요. 이 암거 밑으로 담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담비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암거 벽에 녹색 이끼가 많이 붙어 있네요. 다음 지역에 살기 나타났습니다. 이 살은 이곳을 영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살기입니다. 살기 숲속 안쪽으로 느긋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살기 숲속 안쪽에서
계속 앉아 있다가 노루와 마주하게 됩니다. 살기 납작 엎드려서 노루를 지켜보고 있네요. 노루는 살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납작 엎드린 살기 매우 귀엽습니다. 살기 엎드려 있으니까 눈만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노루가 멀리 가지 않고 주변에서 풀을 뜯고 있었네요. 노루는 살그 존재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풀만 뜯고 있습니다. 풀을 뜯던 노루가 결국 카메라 불빛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네요. 그러다가 살글 발견한 모양입니다. 노루가 앞발을 구르면서 살개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네요. 계속 노루가 소리를 지르니까 삭도 결국은 그 자리를 뜨고 맙니다. 살기 멀어질 때까지 노루는 계속 앞발을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네요. 결국 노루도 심기가 불편한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를 이동하고 맙니다. 노루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에도 살근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살기 지나간 3일 후 현장에 오소리와 오소리 새끼 2마리가 등장하네요. 이 오소리들도 이 지역을 영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소리들입니다. 오소리들이 이날은 현장에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네요. 그로부터 3일 후 다시 살쾡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6일 전처럼 느긋하게 숲속 안쪽으로 이동하네요. 숲속 안쪽으로 이동한 살근 항상 그렇듯 안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살기 바라보는 숲속 안쪽에 무언가 관심을 끄는 것이 있나 봅니다. 8월 11일 이날도 살기 등장했는데요. 이번에는 좌측으로 이동하네요. 살기 이동한 자리에 숫고라니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에는 순노루 3마리가 살고 있는데 숫고라니는 이 개체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에 순노루가 나타났는데요. 임도 아래쪽 배수로 부근에서 풀을 뜯고 있네요. 이 순노루도 이곳을 영역으로 털을 잡고 살아가는 순노루입니다. 순노루가 밤에도 나와서 풀을 뜯고 있네요. 이 순노루는 머리에 난 뿔로 봐서 3지 이상의 뿔을 가졌기 때문에 3년 이상 된 순노루로 보입니다. 그런데 순노루가 풀을 뜯고 있는 사이에 순노루 뒤쪽 아래쪽에서 무언가 올라오고 있네요. 보이나요? 살쾡이인 것 같습니다. 살쾡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쾡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니까요. 노루는 풀을 뜯는데 여념이 없고 뒤쪽에 살쾡이가 살금살금 노루 눈치를 보면서 올라오더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반대쪽 산을 보면서 꼬리를 들어 올리고 배설물을 보내요. 그런데 살쾡이가 순노루 눈치를 살피는 이유는 뭘까요? 그로부터 1분 후에 노루가 배설물의 냄새를 맡았는지 살쾡이가 배설물을 투척한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코도 실룩실룩 하면서 냄새를 맡네요. 노루의 앞발 모양을 보니까 약간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노루가 계속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네요. 다음 지역에 살쾡이가 지나가는데요. 약한 불빛을 쳐다보고 있네요. 다음 지역에도 살쾡이가 나타났는데요. 먹이 활동 중인 것 같습니다. 숲속 이곳저곳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에도 살쾡이가 나타났는데요. 옹벽 위쪽으로 올라가서 숨어버리네요. 다음 지역에 무시무시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몸 색깔도 검은 편이고 덩치도 상당하며
눈썹이 허옇게 센 나이가 든 멧돼지 같습니다. 멧돼지가 카메라를 건드려 보고는 재빨리 피하네요. 그런데 멧돼지가 반대쪽으로 이동했는가 싶었는데 1분 후에 다시 카메라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가 미심쩍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네요. 대낮에 숲속에 들어가더라도 저 멧돼지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에도 숲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어미돼지와 새끼 멧돼지 4마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 멧돼지가 새끼 돼지의 아비인가 봅니다. 같은 날 대낮에 새끼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어미와 형제가 있나 봅니다. 3일 후 어미와 새끼 멧돼지 3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되네요. 새끼 멧돼지는 우측 숲으로 이동했는데요. 어미는 계속해서 풀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어미 멧돼지와 새끼 멧돼지 1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다들 먹이 활동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점검 시에는 호각을 불고 나무를 치면서 현장에 도착하는데요. 항상 이 어미 멧돼지를 조심해야겠네요. 다시 3일 후에 새끼 멧돼지 2마리가 좌측 숲으로 이동하는 게 포착되었는데요. 계속 이곳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멧돼지가 발견되는 곳에 오소리도 주기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소에 고라니가 나타났습니다. 산길을 따라서 맞은편으로 이동하네요. 고라니가 밤에도 나타나서 풀잎을 뜯어먹고 있는데요. 이 고라니는 이곳에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풀을 뜯으면서도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피고 다시 풀을 뜯네요. 고라니는 카메라 불빛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라니가 풀을 뜯던 지역에 숫노루가 나타났는데요. 이 노루는 나이가 지긋한 숫노루로 보입니다. 숫노루가 주변의 냄새를 확인하면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숫노루가 있던 자리에 멧돼지가 나타났는데요.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잠시 후에 카메라를 툭툭 건드리고 물어 뜯어버립니다. 그러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맞은편 산길로 이동하네요. 카메라 고정끈이 약했다면 파손됐을 것 같습니다. 멧돼지가 지나간 자리에 오소리 4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가족으로 보이고요. 밤나들이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소리들이 멀리 가지 않고 주변에서 먹이 활동을 하네요. 그런데 6분 후에 다시 오소리들이 맞은편 산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먹이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런데 1분 후에는 오소리 4마리가 다시 내려오더니 좌측 산길로 이동합니다. 새끼들을 이곳저곳 데려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네요. 이틀 후에도 오소리 가족들이 산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촬영되었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이동하네요. 6일 후에도 오소리 가족들이 대낮에 촬영되었는데요. 낮에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카메라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땅속에 뭐가 있는지 냄새를 맡고 있네요. (8월 2일에도) 오소리 가족이 포착되었는데요. 주변 지역을 탐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8월 8일에도) 오소리 가족이 목격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단순히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도 찾고 장난도 치고 서열 경쟁도 하는 등 많이 상황이 바뀐 것 같네요. 새끼들의 덩치도 거의 오소리 성체 못지않게 많이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에 노루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에도 새끼노루가 많이 자랐네요. 어미노루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너구리인데요. 모처럼 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다음 지역은 표범이 촬영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새끼노루가 등장했습니다. 곧이어 어미노루도 등장하네요. 노루들은 교육이 잘 되었는지 이쪽 저쪽 번갈아 가면서 협동해서 경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하다가 어미노루를 따라 새끼도 이동하네요. 야간에는 순노루가 등장하는데요. 순노루도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2인 1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순노루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어떤 동물일까요? 다음 지역에 숫 오소리가 등장했는데요. 몸매가 정말 다부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